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송전망,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줘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 토론망에서도, 우리 필승 채팅방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토론방에서 나온 얘기들만 잘 보시더라도 이쪽에 대한 산업의 업황이라던가 방향성, 그 중에서의 핵심적인 기업들도 전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눈 그런 글이고요. 자, 국가 지원 등의 업은 중에 구리 베팅, 가격 끌어올린다 이런 식의 좀 기사가 있었고 이에 따른 이제 의견들도 좀 있었죠. 자, LS 슬슬 LS도 관심 가질 영역에 들어온 거 아닐까요? 요즘 구리 가격도 바닥을 다진 걸로 보이네요. 실제로 LS 같은 경우는 일단 구리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오르고 실적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구리 가격이 내리면 반대 경향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구리 가격이 다시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국전력의 그런 자금 상황으로 인해서 밀리고 밀렸던 대한민국의 송전망 산업이 민간으로부터 이제 시작될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케이블 기업, 전선 기업들은 당연히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말씀 주신 LS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제 관련된 이제 기사들을 쭉 이제 올려주셨죠. 다른 분이 올려주신 거고, 이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매수 기회를 봐도 될 만한 시기가 아닐까 하네요. 다만, 다른 분야도 좋아 보이는 업종이 많아서, 업종이 너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이 쉽지 않네요, 저는. 예, 그렇죠.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뭐랄까요, 좀 실력의 향상?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너무 좋아 보이는 업종,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어디로 선택과 집중할지를 모르겠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최소 중수 이상은 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돈이 보이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실력이 중수 이상은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이고, 자,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추후에 제가 혹은 필승 사단방에서도 뭐 꾸준하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 업종, 주도 섹터를 위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는 A 산업도 좋아 보이고 B 산업도 좋아 보이고 C 산업도 좋아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좋아 보이고 뭐 배터리도 좋아 보이고 조선도 좋아 보이고 전력 인프라도 좋아 보이고 뭐 신재생도 좋아 보이고 이런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업종들이 너무 많을 때 기업들이 너무 많을 때에는 그 중에서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필승사단 강의에서 말씀드렸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 분석 강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신호예요. 네, 굉장히 중수 이상까지 왔다는 겁니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눈이 튀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저도 요즘 우선순위를 두고 포트폴리오 선택과 집중하는 고민이 많네요. 역시나 이 멤버분 같은 경우도 최소 중수 이상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력 인프라와 변압기 쪽에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데 그 중에 LX 일렉트릭이 좋아 보이네요. 저는 그렇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변압기 쪽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 미국의 이제 ESS 쪽에서는 이제 탑5 안에 드는 기업을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S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변압기 자회사도 있고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변압기 기업으로서는 거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좀 굉장히 좀 대세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금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었던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도 꽤나 좋았어요. 오늘도 흐름은 꽤나 좋았고요. 역시나 기업을 굉장히 잘 봤다. 흐름을 굉장히 잘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이렇게 좀 토론방에서 올라왔고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 OPM이 낮긴 한데 그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착해 보입니다. 땡땡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효성중공업은 건설업 매출 비중이 꽤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애매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네요. 효성중공업도 역시 나왔고요. 역시나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죠. 다만 좀 신경 쓸 부분 중에 하나가 건설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은 좀 신경 쓸 부분 중에 하나이고 역시나 정확하게 핵심을 집었죠. 건설의 매출 비중이 꽤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정확히 핵심을 찍었습니다. 자, 변압기의 경우 전체적인 업황이 너무 좋아 기본적 분석을 다각도로 포커싱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 보이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해외 여러 국가, 특히나 사우디나
미국 등과 같이 폭발적으로 그리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국가로 수출이 유리한 기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건설업처럼 지금 다운사이클에 있는 업황인 호성중공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내수주, 특히 건설업 비중이 얼마인지, 이미 주가에 상대적인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지 부분만 판단하면 되지 싶어요. 사실 이렇게 업황이 업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은 재무나 유증, 기타 리스크 정도만 파악한 후에 땡땡님처럼 기술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게 더 유의미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이뻐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참고로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또 날아가고 있죠. 네, 손잡을 게 없는 그런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 손잡을 게 없는 흐름인 것은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멤버분이 한 분이 계셨죠. 오늘 첫 가입하신 분들이 오셨고, 네, 환영 인사했고요. 자, 왔습니다. 대장의 품격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배웠음에도 신고가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제가 필사단 강의에서, 필사단 오프라인 강의에서 신고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신고가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대세상승 종목은 신고가를 쓸 수밖에 없어요. 대세상승 종목들, 상승에 굉장히 가파른 종목들을 신고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올바른 대응만 할 수 있다면 신고가를 무서워할 이유는 사실상 전혀 없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 이제 내수주 같은 경우도 뭐 꽤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생겼어요. 이번에 전력 인프라망이 대한민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수출주뿐만 아니라 내수주 같은 경우도 꽤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뭐 가온전선 다 마찬가지죠. 가온전선 그리고 대한전선 역시나 괜찮은 흐름이 좀 만들어질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내 중소형 전선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LS 같은 기업들과 같은 초고업 전선이라든지 제품 경쟁력이 비할 수 없고 수출보다는 내수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업사이드가 딱히 제한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다만 국내에서도 이제 송전망에 많은 투자가 일어남에 따라 이 기업들에게 대한 투자도 열리지 않나 주시하는 중입니다. LS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실적에 직접적으로 너무나 크게 연동되어서 분기마다 실적이 그냥 들쑥날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침 좋은 시기네요.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의견을 좀 남겨주셨고,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분들 간에 나눈 대화들만 잘 봐도, 그리고 내가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투자자만 되더라도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값진 것들을 이제 가져간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우리 멤버분들과, 그러니까 플린슨 멤버분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개인 투자들 간의 실력적인 격차는 이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어요. 이미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 멤버분들로 이제만 합류하시는 분들도 부지런히 제가 분석해드리는 것들을 꾸준히 정독하시고 이해하시고, 모르는 것들은 질문하시고 이러면서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다 보면 이제 이분들과 이제 비슷한 그런 선상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최소 중수 이상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제가 분석하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LS 같은 경우는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는 뭐 해저 케이블 쪽에서는 거의 탑급의 그런 기업인 것은 뭐 분명하고요. 뭐 일본이라던가 대만 쪽에서도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라던가 혹은 이제 기존의 강자가 있었던 미국과 유럽에도 이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넥상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뭐 프리지미안 이런 기업들이 있는 쪽이 유럽인데, 유럽 쪽에도 LS가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요가, 이쪽에 대한 업황이, 이쪽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대한선선도 마찬가지고요, LS도 마찬가지고,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전선 쪽 혹은 전략 인프라망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가장 먼저 변압기가 먼저 좀 시동을 걸었지만, 변압기가 설치되면 설치될수록 결국 같이 깔려야 되는 것이 전선이기 때문에 전선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오늘 이제 민간 송전망 사업자들에게 이제 송전 서비스 혹은 송전 사업을 이제 한전에 독점하고 있었던 것을 열겠다라고 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내수주 관련해서도 역시나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대략 한 800조 원 이상의 전력망을 이제 계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800조 이상 전력망이 유럽에서도 이제 실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
중국말 하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대한민국도 한국전력이 독점해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대한민국도 할 기미가 보이고 있고, 대만이라던가 일본도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EU까지도 800조 원 이상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대략 2년 내에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LS, 대한연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드렸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필승 멤버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로도 링크를 올려드렸고요. 혹은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